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이 탄핵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촉구하는 전국 리더 100인 분 시국 선언이 있습니다. 경북대 김영기 교수님, 또 하봉기 교수님, 또 우리 이준배 위원장, 김소연 변호사 등을 비롯해서 허영 교수님, 또 한상대 전 검찰총장님, 또 정여스님 등 또 각 대학의 총장님들 해서 100여 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김영기 명의 교수님 오셔서 먼저 인사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전국의 각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런 거점 도시 중심으로 해서 각계 인사, 오피니언 리더들이 탄핵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희망하는 시국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국선언문을 읽고 두 분이 보충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이고 박정희 대통령 동상건립 추진위원회 추진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바라는 우리 전국 각 지역의 각계 100인은 헌법재판소에 즉각적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최후의 권고를 합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정의와 공정에 앞장서야 할 사법기관들이 정도를 잃고 규정과 절차를 어기는 불법적 행위를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에 근거한 계엄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2024년 12월 12일에서 밝힌 명백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얼토당토않는 내란죄와 탄핵을 공공연하게 부르짖고 국기를 무너뜨리는 광란의 칼춤을 추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을 부정하고 계엄 즉 내란이란 프레임을 덮어씌워 대통령을 부당하게 탄핵하고 불법으로 체포하고 구속한 행위 그 자체가 국헌을 문란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념 성향을 가진 재판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 재판을 주도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조기 대선을 바라는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 탄핵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이 법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재판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 지역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국민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적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침몰을 가져올 이 대혼란을 피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탄핵을 기각하기를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우리의 최후 권고를 무시하고 자의적 판결을 감행할 경우 헌법재판관들은 역사의 죄인이 되고 헌법재판소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탄핵이 기각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 당면한 난국을 극복하는 유일한 정당한 길임을 확신합니다.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나라를 안정시키는 시국 수습책을 발표하고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통치권을 행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존속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정치계, 언론계, 법조계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또아리를 틀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음을 말해줍니다. 이 위기를 용기와 지혜로 극복해야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초인류 국가 실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공산주의에 맞서 건국과 호국, 조국 근대화를 이룩한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를 개성하고 이번 위기를 넘어 자유와 번영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전체 국민의 마음이 모아지기를 희망합니다. 2025년 2월 24일 탄핵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희망하는 전국 각계 인사 100인. 어제 그저께 모 일간지 보도를 통해서 그런 의견이 개진된 걸로 아는데 그것은 어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제 부인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최후 진술에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나 어떤 당위성 그리고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가적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단축형 개헌이 있다 뭐가 있다 이것은 지금은 이제 변호인단이 부인한 대로 그 뜻대로 알아봐 달라 그 뜻대로 인정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저희들 선언문에서는 탄핵 기각되고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한 이후에 나라를 안정시키는 시국 수습책을 제시하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정당하게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면 국민 여론을 받아들여서 정말 멸사봉건한 정신으로 나라만을 위해서 지난 시절에 있었던 혹시나 어떤 과거가 있었다면 그걸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저는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 또 반드시 그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안에 어떤 것이 있을지는 저희들은 미리 말씀드리긴 어렵고 국민적 여망을 받들어서 이 시국을 안정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현재 국민적인 바람이 뭔지 잘 알고 계십니다. 네. 누구보다도 현재 정치권이나 또 언론에서 얘기하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춰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거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임기 단축 개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인한 대로 일단 받아들여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김소연 변호사 한 말씀. 네, 오늘 우리 시국선언에는 정말 존경하는 우리 헌법학계 대가이신 허영 교수님께서도 참여하셨고 전국의 수많은 법조계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는 일개 변호사에 불과하지만 변호사로서 어제장 TV조선을 비롯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대통령께서 임기 단축 개헌을 비롯한 몇 가지 이렇게 양보를 할 것처럼 나온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스스로 옥고를 치르면서까지 우리 국민들께 계몽을 하기 위한 계엄령을 하셨는데요. 이 지금에 와서 내가 임기 단축 개헌이라도 불사하고 할 테니 좀 나 파면을 면해달라라는 식의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을 위한 사법 거래에 해당하고 대통령께서는 임기 초에 야당과 협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수많은 언론인들의 질문과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서도 야당과 협치는 할 수 있지만 부정부패 범죄와 야합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국민들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는 취지로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개인의 어떤 안위를 위한 사법거래에 지나지 않는 임기단축 개헌이라도 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의견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 민주당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했는데 혹시 내용 보셨는지? 공수처 검사들의 임기 연장 또 검사나 수사관의 또 이 조직 확장 등을 또 공수처가 지금까지 요구해 왔던 거에 대해서 개정안을 낸 것 같은데 그거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아마 보면 지금까지 공수처가 매년 200억 이상의 예산을 씁니다. 지금까지 3년 4년째 아닙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기소된 사건이 딱 4건입니다. 구속영장 거의 다 기각됐습니다. 요번에 처음으로 몇 건
이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공수처가 제가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과 중심에 있었던 이 소추기 이 어떤 사정기관, 수사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해왔던 여러 가지 어떤 위법 수사, 영장 청구, 또 그리고 어떤 이 법원에 대한 어떤 이 쇼핑 등등 이것을 보면은 공수처 이 검사들을 늘려주고 또 어떤 기간 연장을 시켜주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의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라 보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수처가 지금까지 보면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불법 수사처 같이 된 격이고요. 또 지난번에 서울중앙지법 또 동부지법에서 각각 16건 또 한 건 대통령을 피의자로 하고 이 통신영장 또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바 있고요. 또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영장 등 해서 중앙지법에서 16건 동부지법에서 한 건 기각이 당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조차도 중앙지법에서 발부받지를 못하는데 당연히 서부지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아시다시피 오동훈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분이시고 또 그리고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영 부장판사 또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다 우리법연구회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문제, 영장 쇼핑 문제 더군다나 제가 1월 초부터 이 중앙지법에서 영장 기각당한 거에 대해서 두 군데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사실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심지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대통령과 관련된 체포든 구속이든 압수수색 영장이든 모든 영장을 발부받은 게 있느냐 했더니 1월 9일 날 오동훈 공수처장이 장동혁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 청구한 적이 없다. 딱 요 답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 이거에 대해서는 아예 은폐를 해버렸다. 서울중앙지법의 이 담당자들이. 그래서 공수처하고 서울중앙지법 원장 아니면 그 실무자하고 짬짬이 의혹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원장도 김모 원장님도 어디 소속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그분도 우리법연구회를 듣고 있거든요. 도대체 그래서 어떤 이 대통령 이 구속시키는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목적. 그래서 이게 다 짬짬이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정황. 그런 거에 대해서 핀셋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공수처, 또 서부지법, 중앙지법 관계자. 그래서 제가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